2022년 기준 전 세계 골프 의류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45%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도 1위였지만 그때는 점유율이 39%였는데요. 2022년에는 무려 45%로 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셈입니다. 인구는 5천만인데 글로벌 골프 의류 시장의 45%가 한국에서 판매되었다는 걸 보면 한국의 골프 사랑 느껴지시죠? 근데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바로 세계 3대 골프 브랜드 중 2개가 한국 기업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남은 1개도 한국 기업이 인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브랜드 하면 뭐 타이틀리스트 있고 테일러메이드, 캘러웨이 이런 것들 뭐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 중에서 2개가 한국 기업이라고요. 이 3군데 중에 2군데를 이제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죠? 그러네요, 진짜. 근데 과장님은 혹시 어떤 브랜드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좀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PXG 좀 좋아하는데. 네. PXG 정말 좋은 브랜드인데 한국 기업이 또 한번 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1년 휠라코리아와 미래에셋 사모펀드가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아쿠시네트사의 지분 100%를 1.3조 원에 공동 인수했습니다. 테일러메이드는 2021년 국내 사모투자 펀드인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가 FNF와 함께 1.9조 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캘러웨이를 인수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타이틀리스트는 우리나라가 이미 인수를 한 거고 캘러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이 유달리 골프를 사랑하는 민족인가 봅니다, 진짜. 아마 이제 한국의 골프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것도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의류 시장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골프 시장 규모 전체를 놓고 보면 20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조 원 이게 많네요. 근데 그 20조 원이 전부 의류는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골프 시장은 본원 시장과 파생 시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골프 시장은 골프 경기를 관람하거나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시장을 말하고요. 파생 시장은 골프용품 구매, 골프 관광 등과 같이 말 그대로 본원 시장에서 파생되는 시장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본원 시장이 8조 원, 그리고 파생 시장이 12조 원으로 합쳐서 총 시장 규모가 20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러면 그냥 골프 경기 관람하거나 이런 비용보다 골프용품 사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거네요. 어쩐지 제 주변에서 골프용품을 그렇게 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골프용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한 나라가 맞고요. 한국의 골프용품 시장 규모는 미국과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인구가 3억 명, 일본 인구가 1억 명인 것을 감안을 하면 5천만 대한민국의 구매력이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세계 3위군요. 대단하네요. 이게 우리 인구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용품을 유달리 좋아하는 것도 맞는데 또 2020년부터 골프 유입 인구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골프용품을 사면서 늘어난 이제 측면도 있고요. 코로나 때 젊으신 분들이 골프로 엄청 많이 유입됐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 들어왔다가 코로나 이후로 좀 엑시트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이 거의 새 것처럼 뭐 중고시장 당근이나 이런 데 팔아놓은 것 때문에 그거 사는 사람들이 재미가 쏠쏠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도 당근에 이제 새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이제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요. 또 이렇다고 이제 골프 시장이 매년 상승세냐 하면 또 그건 아니고요. 2023년 국내 골프장 이용객 수가 5.7% 감소하면서 2023년을 기점으로 하향세로 전환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골프 브랜드들은 여전히 호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랜드는 호황이군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엄으로 평가받는 타이틀리스트, 그리고 압도적 판매량으로 전 클럽이 고루 사랑을 받고 있는 캘러웨이, 이 두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명한 타이틀리스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실적 추이를 보기 전에 타이틀리스트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과장님? 타이틀리스트 하면 V1 그 골프공 비싸고 좋은 거. 골프공 굉장히 유명하죠. 좋은 골프공의 대명사, 그래서인지 골프공 매출 비중이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타이틀리스트가 상급 골퍼를 위한 고급 장비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익률도 12%대로 우수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력 상품인 골프공의 이익률은 16%로 더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틀리스트 클럽이나 골프용품 팔아서 12%씩 이익 보는 거, 이것도 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골프공은 팔면 16%나 나와요? 예, 하나 팔면 이렇게 엄청 남는다는 소리죠. 그러네요. 아마 골프공이 골프용품 중에 거의 유일하게 소모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프로 골퍼들도 한 라운딩당 평균 12개의 공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프로들도 이렇게 12개 쓰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골프공이 소모품이 많은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타이틀리스트는 왜 이렇게 골프공이 잘 팔리는 걸까요, 진짜? 정말 이 회사가 골프공에 정말 진심이라서 그런데요. 골프공 특허만 1000개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아주 미친 회사고요. 불량공은 1000만 개를 만들면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의 막 편집증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럼 원래부터 이렇게 골프공의 타이틀리스트가 진심이었나요? 맞아요. 타이틀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아쿠시네트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고무를 가공하던 업체였고, 또 창업주는 열렬한 골프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분이 어느 날 골프를 치고 있는데 본인이 퍼팅한 공이 똑바로 안 굴러가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잘못 쳤구나 이렇게 자신의 실력을 탓하는데, 이분은 공
탓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자신의 실력을 탓하나요? 보통 우리 버릇이 이제 안 맞으면 아 오늘 왜 그러지? 아 이거 장비 탓인가 그러면서 보통 장비 탓하지 않아요? 정말 웃긴 건 공 탓이 진짜 맞았다는 거예요. 아 공 탓이 맞았어요? 골프공 중심에 원래 이제 고무가 들어가게 되는데 엑스레이 장비로 이제 창업주께서 골프공을 찍어서 안에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골프공이 고무가 골프공 중앙에 위치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MIT 동문이자 고무 전문가인 골퍼 프레드 버머를 초빙해서 아쿠시네트 내에 골프 담당 사업부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최고의 품질을 갖춘 골프공을 만들자고 다짐해서 그걸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아 역시 보세요 이게 한 번쯤은 장비 탓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의 타이틀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렇죠. 다시 실적 추이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쿠시네트는 타이틀 리스트 외에도 웨지로 유명한 보키, 그리고 퍼터로 유명한 스카티 카메론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키와 스카티 카메론은 골프 클럽 매출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한번 살펴보시면 풋조이 브랜드 매출 비중도 상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보키 그 웨지랑 스카티 카메론 퍼터도 원래 타이틀 리스트 거였군요. 아쿠시네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골프 시장 규모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이틀 리스트는 오히려 매출이 딱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게 2021년, 2023년 골프 붐이 기저효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시장은 좀 감소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골프 시장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마지막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이틀 리스트는 심지어 미국의 성장을 기반으로 2024년 상반기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2023년 골프 라운드 수가 역대 두 번째로 5억 회를 돌파를 했고 2024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첫 번째 5억 회를 돌파한 순간은 타이거 우즈가 맹활약하던 2020년도라고 합니다. 이게 제 1위 전성기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또 골프 시장 규모가 이제 2023년 대비 감소세를 앞으로 보이더라도 그동안 유입됐던 골프 인구가 전부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은 골프 시장 전체적인 파이는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져나갔더라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부 다 나가실 수는 없으니까 일부가 들어오셨다가 나가더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대비는 파이 자체는 성장을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남아 계신 진성 골프들일수록 브랜드의 가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고 골프 산업 규모가 감소세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3대장 브랜드가 이렇게 안심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이틀 리스트의 국가별 매출 현황 한번 보실까요? 한국이 용품 시장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에 이은 세계 3위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틀 리스트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지 국가별 매출에서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타이틀 리스트 세계 2위. 애뉴얼 리포트에서 아예 한국의 매출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캘러웨이는 또 한국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아시아에 이제 통합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골프 붐이 일어나면서 일본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EMEA, 즉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합친 것보다도 한국의 매출액이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 이후에는 하향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매출 비중이 2020년 15%에서 2024년 상반기에는 11.4%까지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뭐 2위는 2위란 말씀이신 거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2년 이후 매출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쿠시네트 홀딩스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또 집중 공략하면서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세계 2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이 타이틀 리스트를 이렇게 유독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또 휠라가 아까 타이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랑 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인 미래SP는 투자 후에 이제 성공적인 엑시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략적 투자자로 휠라를 이제 점찍고 인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먼저 휠라는 아시겠지만 스포츠 브랜드로서 어페럴 부분에 이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당시에 타이틀 리스트는 어페럴 부분이 또 없었다고 합니다. 타이틀 리스트와 이제 어페럴 부분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 등 당시 상승하고 있던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이 용이했기 때문에 휠라를 파트너로 점찍어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휠라와 BDSP가 2011년 인수한 이후에 2013년 타이틀 리스트 어페럴을 론칭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단독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휠라가 워낙 한국 시장을 잘 알고 있고 일본과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마케팅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전략이 이제 안 그래도 컸던 한국의 타이틀 리스트 사랑에 더 힘을 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 아쿠시네트 코리아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휠라가 인수한 2011년 이후부터 마케팅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마케팅 비용만 한 2배 넘게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 비중은 7에서 8%대로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늘어난 마케팅 비용의 힘이 어마무시하게 작용을 하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휠라의 또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인지 아쿠시네트
아쿠시네트 홀딩스가 2016년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후에 팬데믹 기간 동안 골프 붐이 또 도래했죠. 2011년 필라의 선택이 어땠는지 투자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쉬운 투자 의사 결정이었을 것 같지만 2011년 필라 시총을 제가 찾아보니까 9천억 원이 안 되는 회사였고, 반면에 아쿠시네트 컴퍼니는 약 1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골프 산업은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에 필라는 2011년 이후에 기업 가치를 늘리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페럴 부분을 확대를 하고 또 아시아 부분에서의 마케팅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 결과 2016년 상장 시에는 2011년 대비 가치가 1.6배 상승을 하였고요. 현재는 시총 39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게 한 5배 증가한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이제 단순히 미국 주식 시장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의심이 들 수가 있어서 제가 S&P 500 지수 성장 지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S&P 500 지수 상승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지수 따라간 게 아니라 지수 성과 이상의 성과를 냈다 이런 말씀인 거고. 그렇죠. 이렇게 사업이 잘 됐으니까 이제 필라는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를 했겠어요, 보면? 예, 맞습니다. 그 필라의 이제 아쿠시네트 홀딩스 투자 구조는 필라 홀딩스가 매그너스 홀딩스를 통해 아쿠시네트 홀딩스를 투자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매그너스 홀딩스는 아쿠시네트 홀딩스 지분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매그너스 홀딩스의 재무제표를 참고하면 투자 성과를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필라 홀딩스는 아쿠시네트 홀딩스를 취득하면서 매그너스 홀딩스에 총 6,500억 원 가량을 출자를 했습니다. 아쿠시네트 홀딩스 취득 이후에 매년 배당이 이제 2에서 300억 원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 수취한 총 금액이 5,600억 원 가량이라고 해요. 이 자금을 바탕으로 매그너스 홀딩스가 주식 취득을 위해 차입했던 차입금 4천억 원을 2021년에 모두 상환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배당을 바탕으로 투자금 회수도 빨리 이루어졌고,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에 든든하게 실적도 편입이 되고 100년 역사에 명망 있는 골프 브랜드라는 무형의 자산까지 취득한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정말 괜찮은 투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커버를 하고 다 이득을 본 거 보니까 머리도 참 잘 쓴 것 같고 시기도 잘 잡은 것 같고 진짜 남는 장사 한 셈이에요, 보니까. 다음은 캘러웨이를 보유하고 있는 탑골프 캘러웨이 브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복잡한데. 이름 엄청 길죠? 이게 2021년까지는 캘러웨이 골프 컴퍼니였는데요. 2022년에 골프 연습장 브랜드인 탑골프를 인수하면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캘러웨이는 1982년 엘리 캘러웨이에 의해 설립된 골프 용품 브랜드인데요.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캘러웨이 유명하죠. 근데 이게 보니까 타이틀 리스트가 1900년대 초반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역사가 캘러웨이가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단시간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지위에 오르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타이틀 리스트가 골프공으로 유명했지만 클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90년대 웨지 장인인 밥 보키와 퍼터 장인인 스카티 카메론이 참여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캘러웨이는 1991년 빅버사 드라이버 출시로 드라이버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빅버사는 이름에 빅이 들어간 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전 드라이버 대비 헤드 크기를 이제 크게 늘려서 출시한 제품인데요. 조그만 이게 변화인 것 같지만 당시에는 헤드가 넓어지면서 플레이어에게 안정감을 선사를 하면서 티샷 공포증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죠. 이게 골퍼라면 누구나 첫 티샷 뭐 항상 이렇게 긴장되는데 너무 떨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담감 줄여주는 드라이버 있다고 하면 저도 막 달려가서 막 살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여기에 또 캘러웨이는 고객 AS가 끝내주기로 또 유명한데요.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난 아이언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헤드에 이렇게 또 크랙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상으로 교환 요청을 했더니 캘러웨이에서 무상 교환까지 해줬다는 감동 실화가 있고요. 실제로 해외 리뷰 사이트에 가면 캘러웨이 고객 등에 대한 칭찬 리뷰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2022년에 갑자기 증가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 연습 브랜드인 탑골프 인수 효과로 보여지고요. 이를 제외한 골프 부문 매출액은 타이틀 리스트를 운영 중인 아쿠시네트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드라이버 빅버사로 유명해진 브랜드답게 클럽에 대한 매출 비중이 45%에서 50%를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빅버사 저도 한번 쳐본 적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헤드가 커서 그런지 뭐 가벼워서 그런지 임팩트 있게 막 빵빵 쳐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빅버사가 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독일군 대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혹시 타이틀 리스트는 뭐 이런 별명이라든가 에피소드 없나요? 스카티 카메론 아시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또 이제 타이거 우즈가 대학 시절부터 평생을 썼다는 그 퍼터인데요. 그 퍼터의 이름이 스카티 카메론이라는 퍼터 명장의 이름입니다. 이거 아까도 여쭤봤지만 만든 사람 이름을 이렇게 퍼터 이름으로 붙여준 거군요. 이제 올해로 40년대 퍼터만 만드시니 그냥 존재 자체로 퍼터 장인이신 분인데요. 퍼터 그 자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클럽 하나가 히트를 치게 되면 또 브랜드 자체에 대한 기술력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히트를 치면 이제 같이 다른 클럽도 잘 팔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타이틀 리스트 매출 상승에 이분의 지분이 꽤나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잘한 것 같은 게 왜 그 농구화도 에어조던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 플레이어 이름 붙여가지고 브랜드화 시켜버리면 확실히 좀 많이 잘 팔리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켈러의 골프 용품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표면상으로는 이제 타이틀리스트와 비슷한 1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공통비 성격의 비용은 제외된 것이라서 요거를 감안했을 때 타이틀리스트보다 수익성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타이틀리스트가 보다 더 고가 상위 포지셔닝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익성이 더 잘 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타이틀리스트가 캘러웨이보다 훨씬 고가 이미지긴 해요. 뭔가 실력자가 더 쓸 것 같은 이미지가 있고. 캘러웨이도 지역별 매출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탑골프 캘러웨이 브랜드의 애뉴얼 리포트에 공시되는 지역별 매출은 미국, 유럽, 아시아로 구분되어 있어서 한국만의 이제 매출 비중을 아까처럼 확인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대신에 이제 한국 캘러웨이 골프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 비중을 간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타이틀리스트의 한국 매출 비중은 10에서 15% 수준을 보였었는데요. 캘러웨이는 4%대로 다소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가 덜한 이유가 뭘까요? 마케팅 차이일까요? 저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 지출 비중은 캘러웨이가 더 높았지만 전체적인 집행 금액 면에서는 타이틀리스트에 밀렸습니다. 아니면 이제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타이틀리스트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게 더 높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탑골프 캘러웨이는 2022년 취득한 탑골프 부분을 다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탑골프 부분 실적이 최근 저하된 것이 배경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애뉴얼 리포트를 살펴본 결과 탑골프 부분의 상반기 실적은 전반기 대비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캘러웨이도 2024년 3월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캘러웨이 부분과 탑골프 부분을 분리한 이후에 캘러웨이 부분만 매각하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타이틀리스트하고 캘러웨이의 미국 지역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는 성장세를 이렇게 보였는데 왜 이거 하필 팔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미국에서는 현재를 좀 고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점 쳤다. 자금 여력이 되는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전례 없는 골프 호황을 누리면서 골프 브랜드 인수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주식에 대해 고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버크셔 해스웨이가 대부분 주식을 매각해서 현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틀리스트와 캘러웨이의 상반기 지역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미국의 지역에서는 매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재고 회전 기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골프용품이 대부분 이제 내구재이기 때문에 판매 부진으로 인한 가치 저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재고 회전 기일의 증가는 골프 업황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타이틀리스트랑 캘러웨이 재무제표 살펴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회계사님은 이게 두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새롭게 치고 나오는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제 모든 산업에는 업황과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죠. 골프 산업도 이미 성숙기에 도달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골프 용품은 특히나 이제 내구재이기 때문에 교체 비율이 높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골프 붐이라는 제2의 전성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가 성공을 하려면 이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다운텀일 때 좀 질러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휠라의 타이틀리스트 인수가 좀 그런 케이스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투자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찍으면서 타이틀리스트가 우리나라 건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골프 산업이 점차 이제 다운텀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비교 대상이었던 캘러웨이가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휠라의 이제 타이틀리스트라는 인수 성공 사례가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도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라는 조합으로 테일러 메이드가 인수되면서 아마 이제 막차를 한번 노리려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캘러웨이가 브랜드력이 있고 아주 유명한 기업이지만 단순히 회장님들의 골프에 대한 열정과 다른 기업에 대한 라이벌 의식으로 막 지르면 안 되겠죠? 이게 그렇죠. 신중하게 또 이제 무지성으로 막 지르면 안 되니까. 타이틀리스트는 사실 어페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우리 업체가 취득하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캘러웨이는 이미 자체 어페럴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트래비스 매튜와 잭 울프스킨이라는 어페럴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군요. 물론 이제 적절한 가격에 다른 시너지를 기대하고 취득을 한다면은 휠라와 같이 먼 훗날에 잘 취득한 사례로 소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취득하게 될지 나아가 한국 기업이 취득해서 빅3 브랜드를 모두 한국에서 보유한 날이 오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